네, 안녕하십니까. 어, 1월 11일 주말 녹화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장이 녹록지는 않았는데요. 어, 금요일 날 장이 좀 팽팽한 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주말에 일단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는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또 우리나라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점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좀 대형주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개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코스닥 차트 흐름입니다. 코스닥 차트 흐름은 보게 되면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떨어졌다가 금요일 날 꼬리 달린 윗꼬리 달리면서 양봉 캔들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조금 매물을 소화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증시와 전체적인 외부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다음 주에 어떻게 장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종목을 리뷰하고 그리고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 자체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나스닥에서는 일단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방산과 우주항공 위성 섹터가 상승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전개되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텔이 10.8% 올랐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형국이었고, 메모리 반도체 장비 섹터 포함해서 상승을 좀 주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며칠간 좀 떨어졌죠, 기술주가.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 그 자율주행 부각, 이런 거에 의해서 테슬라가 올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방산 섹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케이토스, 케이토스, 뭐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어, 하는 종목이 9.28% 급등을 했고, 어, 시장 전반에 방산주가 강세의 흐름이었는데,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노스그룹 그루만 4.7% 내외로 두 종목이 상승 흐름 타고 있었다. 그다음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우주항공 섹터는 일단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가 3.9%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로켓랩 2.13% 상승을 했고, GE 에어로스페이스 2.27%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보 쪽에서, 위성 쪽으로 해서 좀 그 우주항공 쪽에서 특히 위성에 관련된 섹터가 좀 급등을 했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 중에서 조정받았던 우주항공 관련한 주식 중에서 위성 쪽에 좀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섹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또 관련 기업들 여기서 한번 좀 나열을 해볼 겁니다. 국제 상품을 보게 되면 금값, 은값, 돈값 0.9%에서 5.58%까지 올랐다, 급등했다는 겁니다. 금은동 관련해서 어, 오늘은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을 준비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리뷰를 좀 해 드릴 텐데 리뷰는 저번에 인제 제가 꼭 2개씩 나열하고 그 전날 했던 것들 요렇게 특별하지 않으면은 언급을 하지 않은데 리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유통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닉 솔루션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사이닉 솔루션 요거 언급을 제가 한 5번 정도 해 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 5번 해 드렸고요.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루미르, 한컴미드 요 관련해서는 우주 항공 관련 섹터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리뷰해 드립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산 쪽의 섹터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줬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많이 발생된 게 한컴미드가 한 9% 조정을 받았고요. 루미르는 한 18%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적으로 보면 3일 동안.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한 7%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나스닥 그 스페이스 모바일 관련해서 7.8% 급등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같은 섹터라는 거 위성 쪽입니다. 요 종목은 국가안보 관련된 위성 쪽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십사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저, 그리고 차트,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먼저 현대오토앱입니다. 현대오토앱을 보게 되면, 목요일 날, 탁 오픈이 됐을 때 CES의 그 보스턴 다이맥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그 제품이 소개가 됐을 때, 예,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고점을 시작해 가지고 짱땡봉을 거렸죠.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차트 흐름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됐는데 금요일 날 다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뭐 21.66%까지 올랐다가 마감은 16.84%로 갔는데 보유자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세적 흐름은 상승 추세다. 하지만 조정을 받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씩 좀 줄여놓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단 본인이 100을 갖고 있다면 100%이라면 한 50%는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좀 가지고 가시고 50%는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십사. 물론 늘림목이 크게 나오면 3원봉 나올 때 한 번, 5원봉 나올 때 한 번, 이런 식으로도 조정을 폭이 나올 때 좀 담아 놓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뭐 기관들이 들쑥날쑥하는데 외국인들이 요 CS 그 가전 전시회 기간 동안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사이닉 솔루션은 제가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한 달 보름 동안 이렇게 조정폭을 줘서 개인들의 매물을 다 흡수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형국이다. 자, 지금 거의 수익이 한 45%까지 또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여기 요 가격대입니다. 13,500원 정도죠. 여기 보면 잠깐만요. 예. 요 13,500원대에서 13,000원대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 만약에 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한번 익절을 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다시 눌림목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라 스페이스입니다. 나라 스페이스는 뭐 우주항공 위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요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날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가 한 6%까지 올랐다가 눌러놨다가 목요일 날 다시 올랐고, 목요일 날 한 8%까지 또 상승폭이 컸다가 금요일 날 눌러놨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한번 가져가 보고 싶사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감싸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짱대 양봉이 크게 나오던가, 이런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는 이렇게 그려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 매물들 좀 돌파할 때 큰 상승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 스페이스 이 종목은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우주항공 관련한 스페이스 관련한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거의 4배 정도 육박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3배에서 4배. 지금 얘는 오르지도 않았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부각이 되면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미르가 있는데요. 루미르는 뭐 좀 이 종목이죠. 이날 화요일 날 제가 녹화를 떠서 오후에 6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살짝 빠졌다가 아니죠. 제가 수요일 날 떴나 보네요. 수요일 날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녹화를 떠드렸고, 그리고 요걸 돌파하게 되면 여기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가가 2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급등을 하고 금요일 날 거래량 없이 조정을 살짝 받았죠. 한 몇 프로 받았나? 3.7%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1% 수익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들고 있었으면. 그래서 이 종목군은 보유 관점 유효하다. 단, 요 가격대를 돌파할 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컴 이드입니다. 한컴 이드도 지금 이건 그 7층짜리 건물에서 큰 스프링을 이렇게 딱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던졌다가 놓으면 펑 튈 것 같습니다. 요 튈 자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눈치챌 필요가 있고,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컴 이드는 지금 역시 주가가 거의 그 한컴 인스페이스 자회사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 한번 거래가 터졌고,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졌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지금 쉬고 있는 장입니다. 만약에 요번에 5천, 여기죠. 5,500원, 4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위가 없지 않습니까? 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윗방향을 보면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구도는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날 74,000주, 금요일 날 16,000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컴 인스페이스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하나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한컴 인스페이스가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그 능력은 국내에서는 최고 탑이라고 말하더라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한컴 인스페이스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치가 한컴 미디어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스페이스 관련한 그 종목군들은 대다수가 현재 3배 이상은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HVM 보시죠.
지금 15,000원대에서 지금 얼마죠? 71,400원 돼 있고, 세아베스틸 요거 15,000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61,000원. 뭐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게 이제 두 개가 대장입니다. 세아베스틸, HVM,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돼서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요거 나라 스페이스 가격 메리트 있고 한컴이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요걸 좀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도 좋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해서도 한컴 금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이 한컴 금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반응했는데도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라가도 한컴 미드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이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변곡점이 윗방향으로 축 열려서 쭉 올라갈 때 추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산주에는 하나 시스템이 지금 대장주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목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하나 시스템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본 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5일째 금요일은 200만 주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방산주 중에서 안 올라간 주식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주봉을 닦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 주봉을 보여드린 거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보시면 요거죠. 요게 음봉. 요 음봉에 22,4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밑방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집봉이 하나 나오고, 눌러줬고, 그리고 여기 틀고 날아가려고 하는 형국이죠. 자, 그러면 주가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주가는 윗방향으로 열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빗줄의 셀을,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어졌다가,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주가 흐름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윗방향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빗줄의 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빗줄의 셀은 일단은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이 목요일날 9,000주, 금요일날 76,000주 정도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11,000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로 진행을 했네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철솔은 유도 무기에 탑재되는 열전지와 애플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추르셀은. 그 1차 전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방산주로 방산주 섹터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 최근에 이제 모든 이제 국가에서 사용되는 무기 체제가 지능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도입에 대한 확산 수혜가 지속되리라 보고 있고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드론을 통해서 지능형 포탄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열전지와 애플 전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무기라 하면 미사일, 포탄, 전투용 드론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비추르셀의 그 제품들이. 그래서 비추르셀 요거 방산주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은 마스가 프로젝트 다들 아시죠? 조선 섹터였는데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12월 그리고 1월까지 이렇게 해서 3개월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이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조선 섹터는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J중공업을 왜 보셔야 되냐면 그 미 함정 관련해서 잠수함이 있죠. 그 MRO 사업을 할 강산이 크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게 되면 잠수함의 유지와 보수 정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MRO 사업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CJ중공업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는 일단 요런 상태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매물대 3만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냐 안 하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일단 이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이렇게 죽였다가 이렇게 변곡점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쪽이죠. 여기 때.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모습이 굉장히 큰 폭의 모습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단 수급적으로 어떤 걸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HJ 중공업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안 사던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해서 4일째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선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바닥선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물론, 매물대는 어디로 생각되냐면 3만원대입니다. 3만원대에서, 32,000원대 매물이 좀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만 원대에서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한번 끊어치는 매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삼선중공 보십시오. 삼선중공업도 보면 이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선중공업은 지금 현재 9.1% 올랐습니다. 근데 금요일 보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160만 주, 목요일날 230만 주, 금요일 550만 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분들은 누구냐? 외국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물론 수익이 나서 파는 분도 있겠지만 손해 나서 본전이나 손실폭이 줄어들어서 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조선주 섹터에서는 제가 보는데 HJ중공업 좀 싸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화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뭐 주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뭐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신 분들의 그 관점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땐 관점입니다. 논점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가져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